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또 왔는데 굳은 날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뭐 김석 총장님하고는 어저께 저희 한국 YMCA 전국 사무총장 협의회가 오송에 있어가지고요. 어저께 얼굴 보고 오늘 또 김석 총장님 그래요? 이어서 얼굴 보고 있습니다. 네. 여수 YMCA는 이제 지금 평화통일 아카데미 올해 총 5강좌로 시작하는데요. 7월 20일 마지막 제 5강이 남아 있는데 한 70명 정도 시민들이 매번 교육 때마다 참여해 주시는데요. 그것도 5만 원 돈을 내시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여수 YMCA 자체적으로는 가사리 생태 교육관에 순천 YMCA가 노플라스틱 카페가 있거든요. 저희도 좀 그걸 보면서 노플라스틱 카페. 네, 저희 가사리 생태 교육관에 탄소 중립 건축물로 에코 카페를 좀 만들어서 교육관을 찾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에너지나 환경을 고민하는 그러한 좀 공동체 뭐 이런 뭐랄까 우리가 뭐 마당이라 그러나요? 사랑방 카페를 저희가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요. 현재 지금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6박 7일 동안 여수 YMCA가 여수에서 임진각까지 자전거로 매일 100km씩 해서 600km를 자전거 청소년들이 모여서 50명이 자전거 구도순례를 합니다. 며칠 걸려요? 6박 7일. 6박 7일. 하루에 100km씩. 와. 예, 여수시청에서 출발해서 임진각까지 갑니다. 갔다 오시죠. 같이요. 송유라 아나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6박 같은데. 7일 동안 이제 방송은 누구한테 맡기고 가나요? 이용선 아나운서 맡기고. 네, 뭐 앞서 뭐 김대희 총장이 다 이야기하셨는데 그 순천 지역은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시민행동이 만들어져서 지금 매주 수요일 날 그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촛불 집회를 지금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MBC에서 보도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그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네. 이순신이 지킨다라고 하는 주제로 광주 전남의 시민사회 단체가 다 모여가지고 또 네. 시민들까지 모여가지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그 방류 저지를 위한 시민 행동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시민 네. 여러분들 내일 오후 3시죠? 이순신 광장. 내일 중앙대- 오후 3시 아니 5시입니다. 5시. 5시. 네. 예, 5시. 이순신 광장에서 네. 함께 외쳐 주실 분들은 그냥 가면 되나요? 네네. 네. 그 뭐 관광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네. 같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 주제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선 8기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라디오 전망대는 다음 주에 정인호 광양시장과의 인터뷰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여수와 순천시를 중심으로 민선 8기 1년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요. 제가 지난번에 대타했을 때 네. 그 주제가 정기명 맞아요. 시장과 노관규 시장의 그 시정 운영 스타일의 비교 분석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자리를 비우시는 그 저희 진행자. 난감한 건 다 송유라 아나운서에게 맡기는 건 아닌가. 그러게요. 이게 참 네. 자, 먼저 여수와 순천시의 민선 8기 1년 그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김석 총장님? 네, 일단 순천을 총평을 하기 전에 일단 그 노광규 시장이 1년에 대한 뭐 기자회견을 그 기자들하고 규모 있게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어찌 됐든지 간에 순천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몇 가지 있잖아요. 정원 박람회, 네. 그다음에 경전선 도심 통과 통과. 반대, 세 번째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이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정원 박람회는 이미 10년 전에 치러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공직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어떤 이 박람회 추진에 대한 그리고 진행에 대한 그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감사할 일은 전국에서 어쨌든 5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했다라고 하는 그 수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계획했던 것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그런 평가가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네. 순천시 전체 행정이 지금 박람회 중심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경전선과 쓰레기 매립장은 순천의 굉장히 장기적 미래와 관련한 문제잖아요. 네.
경전선은 어쨌든 국토부 장관이 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우회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이 사업이 단순히 1년, 2년 만에 끝날 일도 아니고 또 기본 계획이 현재 고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전선에 관련된 그 시청사 내에서의 관리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지금은 주셔야 된다. 네. 구체적인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건 남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는 거니까. 네.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떻게 계획이 기본 계획이 변경되고 우회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나름대로의 입장과 뭐 예산 변경 뭐 관련된 문제랄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현재로서는 좀 듣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역량에 지금 현재 기대고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좀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주암 자원순환센터가 몇 차례 막 이렇게 중단 운영 뭐 이렇게 되면서 순천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주암 자원순환센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진 가운데서 이 처리 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였는데 어쨌든 입지 선정을 연양동과 그다음에 해령면 지역에 입지 선정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굉장히 발빠르게 한 것이다. 발빠르게 했고 그다음에 뭐 소통이 됐다, 뭐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논란들과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자원 순환 체계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노광규 시장의 시정 운영 평가에서 가장 약점인 네. 그 시민 소통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제를 현재 남겨놓은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노광규 시장의 1년 평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그 시정 평가에 대해서는 70%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후의 과정을 놓고 본다면 일단 기대했던 것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불안한 요소는 있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수는 어떻게 보세요, 김대희 총장님? 네네. 뭐 어떻든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가 산업도시와 또 해양관광도시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민선 1기라는 개념은 청사진이 벌써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부터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건데요. 1년 지난 시점 네네. 지금부터. 근데 이제 뚜렷하게 정체성을 어디로 갈지, 이게 시정의 정책을 어디로 갈지에 대한 뭐 뚜렷하고 성과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부정적 평가가 맞냐? 아니거든요. 부정적 평가는 오히려 20%대고 오히려 그냥 49%에서 55% 정도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건 아마 정기명 시장님의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큰 소리, 목소리 안 내고요. 조곤조곤 사람 이야기 듣는 데만 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은 좀 아쉬운 게 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 유치 문제라든가 전남 지역에 특히 네. 동부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 문제라든가 웅천에 있는 생활 숙박 시설 그리고 여수 산단 내에서 어떻든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좀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기 입장들이 없고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제 부시장 행정이라 그러거든요. 난감하거나 아니면 물론 이제 시장님 스타일은 나는 부시장을 통해서 웬만한 행정은 부시장한테 맡기겠다. 본인은 시민들 만나러 다니겠다라고 했고 많은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논의한 게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부시장님의 그 대독 정책이 좀 많이 있거든요. 낮이고 밤이고 좀 부시장님 가셔서 그래요. 많이 대독하고 좀 시장님은 시민들 좀 만나는 쪽에 가는 거니까 그 말은 뭐냐면 뚜렷한 그래도 정책은 나와줘야 되는데 정기명표 정책이 뭘까? 네. 거기에 대한 변화가 가야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전임 시장 때부터 확정돼 있는 세계섬 박람회라든가 뭐 박람회 사후 활용 이런 문제들은 뭐 전임 시장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라서 이어받는 것은 좋은데요. 안 없애고. 그래도 어떻든 이게 산업도시이자 해양수산도시, 관광도시에 대한 명확한 자기 정책적 방향들을 예산과 어떤 정책에 집중하는 여전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정주 여건이라든가 특히 아까 이제 교육복지 영역 이런 쪽에서 뚜렷한 정기명 시장표 공약들이 좀 눈에 안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뭐 항상 시민들 만나러 다니는 모습은 좋다고 봐요. 네. 네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부분을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언제 나오나 정기명표 정책이. 순천과 네. 비교하면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게 비교가 맞습니다. 되는 게 저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 좀 비교군이 바로 순천이라서 조금 그래서 정기명 시장님은 물론 이제 저도 그때 뉴스에 따면서 이야기했지만 뭐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한 결정 장애가 좀 있지 않냐는 여론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순천하고 완전 반대죠. 그죠? 용감하게 치고 나가는 시장님과 여기 온화하게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그런 시장님. 뭐가 좋냐 뭐가 나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어쨌든 순천을 놓고 보면 이 생태 환경은 시민들이 지켜온 가치거든요. 이 생태 환경이 시대적 요구하고 맞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원박람회, 순천만, 뭐 생태적 경제 네, 이런 네. 게 그러니까 참 그 노광시장이 복이 많은 거다. 복이 많은 거고 그런 의제를 막 이렇게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순천의 환경. 순천은 굴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대외적으로 뭔가 그 이미지적으로 생태 관광이나 생태 경제나 생태의 어떤 시민의 삶을 거론할 때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순천시의 도시 성격과 맞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잘 되어가고 정책을 있는 그렇죠. 느낌으로. 정책을 이게 정책이 뭔가 동화된다 그럴까 그런 어떤 그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은 좀 인정해줘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긍정 평가가 정기명 시장은 55%, 순천 노관규 시장은 71%로 상당히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특이한 게요. 긍정 평가 이유도 소통이었고요. 부정 평가 이유도 소통 부족이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대희 총장님? 그러니까요. 어떻든 뭐 시민 소통 영역은 항상 시민들이 가장 점수를 또 짜게 주는 영역이거든요. 네. 항상 시민들하고 어떤 참여 정책이라든가 또 어떤 시 행정을 만들 때 시민들 의견을 듣냐 하는 문제는 항상 이 조항은 시민들이 가장 부정적 평가 여론이 어느 자치단체장이든 가장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건데요. 그만큼 시민들이 그동안은 시장들하고 이렇게 평소에 만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서 항상 네.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정기명 시장은 여수시에서 본인이 들어오고 나서 민선 파기 때 가장 큰 변화와 성과가 열린 행정이라 그랬거든요. 항상 소통. 시민, 예. 그런데 오히려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아직은 열린 시장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역점 기조였는데 네네. 그게 상대적으로 조금 엇갈린 것 같아요. 평가가 조금. 이게 그 지점은 약간 경험의 부족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노광규 시장은 시장을 2차례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선거를 통해서 시민을 많이 만나온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이 그대로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정기명 시장이 좀 더 광폭 행보로 소통을 위한 시민 소통을 위한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싶어요. 좀 그런 부분에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김대희 총장님이 좀 조언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순천 같은 경우에도 71%의 상당히 높은 그 긍정 평가가 나왔는데 이 이유 또한 뭐 소통이 많이 차지했어요. 네, 일단 뭐 그 순천 시장이 여수, 순천, 광양 3개 도시 중에서 가장 그 긍정 평가가 높은 것은 그 순천 시민으로서 되게 의미 있는 수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노광규 시장이 2007년 또 2010년 이렇게 그 시장을 할 때도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상당히 높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좀 71%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박람회나 경전성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긍정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이건 뭐 정책의 부정할 수 추진력, 없는 거죠. 네. 예. 정책의 추진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데, 또 옆 동네 또 광양시는 또 69.6%예요. 일과 놓고 보면 광양시장과 순천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걱정스러운 것은 시민 소통 분야에 대한 그 부정적 그 여론이 가장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뭐냐면 강력한 리더십, 정책 추진력 뒤에 숨은 뭔가 이렇게 그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하고 시민과의 대화나 뭔가 이렇게 공론장을 열고 막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순천시장님과 또 시장님을 보좌하는 정책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순천 부정적인 평가 이유가 시민 소통 부족, 청년과 복지 분야 미흡도 또 나왔거든요. 이게 네네.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따뜻한 부분. 대단히 세심한 네, 세심한 네. 정책, 세심하고 따뜻해야 되고 맞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정책이 바로바로 반영됐을 때 시민들이 소통이 높다고 하는 또 건데, 체감하는 게 높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럴 때. 근데 이제 워낙 이슈가 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 이슈에 집중하느라 세심한 이야기는 잘 못 챙기고 있지만 정원박람회는 뭐 4년 내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요
쓰레기 매립장 관련된 문제로 좀 더 세심한 시민 소통과 복지 분야의 미흡 문제를 조금 극복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결과 중에 특이한 결과 중에 하나가 여수와 순천 모두 40대 그리고 블루칼라층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김대희 총장님.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 계층 중에서 40, 50대가 가장 왕성한 경제적 활동하는 층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가장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계층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이제 40대하고 블루 칼라층이라면 여기서 부정적 평가가 있다는 것은 역으로 시장님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 활동 영역과 진보적 노동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좀 시장의 정책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40대는 본인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기후이익이나 환경적 측면 속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40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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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50대가. 네. 특히 20대는 안 그러죠. 20대는 남녀와 20대가 여성의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갑자기 네. 20, 30대는 남성과 여성이 네. 더 보수적인 것이 남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확실하죠. 네. 네네. 근데 여성이 오히려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맞아요. 20, 30대는 40, 50대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기는데 40, 50대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40대 블루칼라층에서 왜 네네. 그 부정평가 높냐고. 그래서 어떻든 정의적 개념, 환경적 개념, 공익적 개념이 상당히 강한 층인데요. 역으로 부정적 평가라는 것은 해당 시장님이 그렇게 좀 환경이나 공익적 측면, 민주주의적 개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좀 있는 거거든요. 정책에 있어서. 저한테 공익 묻는다고 네. 하면 네. 그 이런 거죠. 40대는 이미 경험해봤어요. 음. 노광규 시장을 경험해본 세대들이에요. 순천은 그렇겠네요. 네. 경험해본 세대이기 때문에 과거 30대 때 경험을 해봤던 그렇죠. 세대. 네. 과거의 그런 어떤 정책적 연결 문제와 이것이 지금 순간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행적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노광규 시장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정책 과정 중에 좀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네. 그 노동에 대한 인식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있잖아요. 그때도 맞아요. 공무원 노조 해고 관련돼서 그다음 이번에도 국가정원 노동조합이랄지 아니면 저기 뭡니까 자벌도 노동조합과 관련된 노동 인식이 아마 중첩되고 오버랩되어서 이 노광규 시장의 부정적 여론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40대에서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좀 나왔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생태두수 순천이라고 하는 것이 순천만으로 대변되는데 그 이후에 그 좀 더 변화되는 생태도시로서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랑 비슷하다. 그렇죠. 정원박람회 네. 순천만 그때랑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좀 더 노광규 순천시장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떤 추진력이 어떤 새로운 것으로 좀 대변돼서 또 드러나기를. 도시를 좀 드러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막 기대감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국내 최초로 뭔가 무엇인가를 좀 시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지금 현재 시가 보이는데 이걸 잘 다루어내면 이 40대와 이미 노광규 순천시장을 경험한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 지지율과 관련된 것도 저는 무관치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노광규 시장이 무소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강세인 그 지역의 대표 주자들이 40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소 제가 다소 그런 영향들이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경우는 40대가 어떤 정책이나 이 내용을 관심 있게 본다고 한다면 여수는 더불어민주당 각각 을에 따라서 정책이 확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유치 문제도 의과대학이냐 병원이냐 막 이런 논쟁 하잖아요. 그리고 인천 생숙시설을 놓고 보더라도 각각 을이 입장이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어떻든 우리가 중요한 기관들 공공기관 3년 통합청사 문제도 각각 을이 입장이 달라요. 명확하죠, 약간.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아요. 그죠? 본인의 결정은 안 한다고 뒤로 빠지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한편으로는 부정적이라는 것은 여수시장님, 정기명 시장님의 뚜렷한 정치적 입장과 공약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부정적 의미도 되는 네, 거거든요. 아까 맥을 같이 하는. 네. 네. 예를 들어서 각각 우리 의과대학 유치냐, 뭐 그리고 2급 우리가 2차 의료기관이죠.
큰 대형 뭐 상급병원이 아니라 뭐 대학병원 유치라고 본다면 시장 입장 속에서는 야 이렇게 큰 대학병원은 동부 지역 세계 시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 유치 운동 해보겠다 이래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입장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당의 네. 결정만 좀 떠넘기는 측면에서 네. 좀 더 뚜렷한 자기 정책을 원하는 40대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순천을 좀 하나 더 예를 들면 남은 과제 중에 MBC 여론조사 보면 남은 과제 중에 1번을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광규 시장의 강력한 정책과 이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 이제 1년 이후 정원박람회 이후 끝나고 났을 때 순천시장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그대로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여수 시민협도 민선 8기 1년을 맞이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중에 눈길을 끌었던 것이 여수시는 살만한 도시인가이거든요. 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질문이긴 한데 두 분 총장님께서는 뭐 어떤 답변을 주실 것 같으세요? 김대희 총장님. 예, 저는 살만한 도시라고 봐요. 특히 이제 여수뿐만 아니라 순천도요. 여수 순천은 전국적으로 보면 먼저 의료 보건 문제 이런 문제하고 한두 개만 빼면 나는 어느 도시보다도 사람 살기에 좋은 동네 그리고 환경적으로 물론 특정 산업단지 지역으로 가면 좀 환경 문제는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주 여건과 함께 생활 환경, 뭐 문화, 복지 이런 영역은 뭐 의료만 빼고요. 의료 보건만 빼고는 저는 어느 도시보다도 좋은 도시. 자녀들하고 산다 하더라도 자녀들한테 서울보다는 오히려 여수 순천을 좀 권하고 싶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같은 질문을 순천에게 드린다면. 순천시는 살만한 도시인가? 네. 살만한 곳이죠. 그리고 그나마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지 않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수치로도 굉장히 나름대로 표현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네. 살만한 도시는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순천시는 살기 좋은 도시인가? 또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살고 싶은 도시인가? 싶어지는 도시인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따져놓고 본다고 해도 순천은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높게 평가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저한테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넣고 싶어요. 어떤 질문?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도시에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있는가? 네. 굉장히 좀 감성적인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도시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건 뭐 시장도 좋고 다 남의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로 들어놓고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나한테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있는가, 내 골목, 그죠? 내 가족 이런 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정에서 조금 설문조사를 해봐서 그런 수치들이 좀 공개되면 세계 도시에서 예를 들면 그 서로 돕고 사는 이웃이 가장 좋은 동네는 어딘가?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면 서로 정답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꾸 그 뭔가 스피커들, 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지도나 긍정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나하고 좀 거리 먼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좋은 좀 배제됐으면 질문인 것 좋겠다.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민선 8기가 이제 3년 남았죠. 여수시와 순천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시정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저는 뭐 어떻든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는 여수시가 좀 한 160개 정도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심의 자문기구가 있는데 여기는 뭐 대체로 3,000명 정도 전문가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수 시민들 중에서 학계라든가 다 포함해서 3,000명 정도 전문가가 각각의 150개 정도의 전문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모든 정책들이 저는 여기서 좀 논의가 되고 걸러지면서 공무원 위주로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요. 네. 했으면 좋겠고 남은 정책 영역에서 저는 의과대학 문제 그리고 웅천의 생활 숙박 시설 이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건 넘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이라는 영역도 교육의 주체도 지방 정부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 보건 의료 문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남 동부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 문제에 대해서 여수시가 좀 더 입장을 명확히 가져가고요. 여전히 이제 이 시민연합 설문조사를 보면 산업 경제 일자리 영역이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네. 그 여수시가 여기에 좀 더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양질의 일자리, 안전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들을 함께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에 좀 정책들을 좀 집중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순천은 어떻게 네, 보세요? 짧게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원박람회 10월이면 종료되거든요. 이후에는 산업적으로 나머지 문제 어떻게 잘 관리하는 문제가 남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입지 선정 문제가 지금 현재 거론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좀 민주적으로 그리고 시민들과 잘 소통해서 순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쏟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전선 우회와 관련해서 어쨌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어떤 정치적 역량과 중앙정부에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죠.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나름대로 매듭지어지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네 번째는 좋은 이웃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순천시에서 의뢰해가지고 24개 읍면동에 마을복지 계획을 함께 수립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이때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돌봄 문화였거든요.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돌봄 문화인데 좋은 이웃들이 좋은 이웃을 우리 이웃이 좋은 이웃이 이웃을 돕는 돌봄 문화를 좀 개선하기 위한 일정 부분 거대한 그 아젠다 중심의 순천 시정이었다면 지금은 돌봄과 복지 사업에 좀 더 좀 깊은 관심을 좀 머물렀으면 좋겠고 끝으로는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순천시를 만들기 위한 좀 비전이나 계획들이 좀 더 세밀하게 좀 계획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화에서 언급됐던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간 여수와 순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각각 503명과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여수가 11.4%, 순천은 13%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남은 이 민선 8기가 성공적으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